제가 일주일 만에 19,000%를 달성을 했으니까 1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남들은 술 먹는 돈으로 2천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만든 수익률이고요. 안녕하세요, 하트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2년 전에 저한테 좀 배워서, 예전에는 수강생이다 이제 친구자, 이제는 이제 실력이 많이 일치월장해가지고 현재는 같이 이제 조교 활동을 하고 있는 예전 수강생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2년 전에 트레이딩을 입문하게 돼서 현재까지 매매를 하고 있고 해당 트레이딩 방에서 백불남으로 활동하고 있는 백불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러면 트레이딩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성격이 이렇게 분석하고 처음에 배우고 입문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코인이라는 걸 자체를 2017년도에 처음 알았었고 당시에 투자를 하진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비트코인은 이게 동전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사실 이게 화폐의 가치로서 인정이 되나 싶어서 의문을 좀 많이 품었었고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친구를 통해서 현물이 아닌 선물 매매를 처음 시작하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이제 초심자의 행운으로 어느 정도 벌다가 청산을 한 10번 당했었죠. 10번이요? 네, 제가 아마 강사님의 교육을 듣기 전에 운이 좋아서 이더리움 클래식 반감기가 맞물리면서 한 7만 불, 8만 불 정도를 벌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전부 다 청산을 당하고 현재 손실을 본다고 하면은 작년에 한 4억 정도를 잃었습니다. 돈이 일단 많으셨네요. 여유로운 분이셨네. 여유롭다기보다는 작년에 조금 사업이 잘 돼서 많이 벌었는데 그만큼 그 전부를 다 청산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열심히 노동대로 하고 번 건 없고 봉사만 한 거죠. 바이낸스에 전액 기부를 했습니다. 바이낸스에 전액 기부를 하셨구나. 아우, 그러면 그렇게 잃으셨는데도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하게 되는. 지속적으로 여태까지 하게 되는 이유는 사실 첫 번째는 객기고요. 잃은 돈을 사실 그냥 잃었다 라고만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제 돈을 다시 회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던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좀 작은 시드로 어느 정도 복리 수익으로 차근차근 회수를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을 공부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반감기가 있고 수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비트코인은 향후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비트코인 무조건 올라간다 주의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 혹시 비트코인 계속 매집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팔사팔 하는 주의이긴 합니다. 그거보다 그냥 계속 사서 어차피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으면 쭉 그냥 들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올해 말에 한 번 더 조금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좀 매집을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론자긴 하지만 당장 올라갈 건 아니니까 그동안은 샀다 팔았다 하다가 이제 올라갈 타임쯤에 이제 그때 하겠다. 이거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즈아를 항상 외치고 싶긴 하는데 모든 투자자의 심리는 똑같을 것 같아요. 좀 발바닥에서 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제가 아마 15K 언저리의 비트코인이 이제 왔었을 때 제가 계획했던 1차 매수 평단이었지만 그때도 욕심을 내는 바람에 한 10K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단을 더 낮추고 싶은 마음에 그때 일부를 팔았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매집 기간을 두자 싶어서 조금 더 자리를 좀 기다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얼마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약간 저랑도 되게 결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항상 말하는 그게 있잖아요. 투자랑 트레이딩은 좀 구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팔사팔 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말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횡보장이 길다 보니까 그런 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 저도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랑도 결이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인터뷰도 찍게 됐는데 근데 약간 결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있죠, 사실. 저는 약간 좀 고배를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고, 네, 또 강사님은 저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은 뭐 누구는 1000불을 가지고 뭐 레버리지를 10배를 쓴다 하면은 저는 100불을 가지고 100배를 쓰는 타입입니다. 사실 수량 차이는 똑같다 보니까 총 잡는 주문하는 액수는 똑같지만 그렇죠. 예전에는 크게 이루셨잖아요. 아픈 기억을 좀 되살려 보자면 4억 정도를 이루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때는 사실 큰 돈으로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셨겠죠? 그때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기준으로 둔다고 하면은 10,000불에서 20,000불 풀시드를 전액 들어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25배. 그러면 굉장히 큰 사이즈죠, 사실. 그때도 엄청 고배를 치시긴 하셨네. 그쵸. 예, 제가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했던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우리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트 뽕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이제 좀 많이 중독되다 보니까 사이즈도 크게 했었고 레버리지도 좀 크게 했었죠. 왜냐면은 당시에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장세였기 때문에 사실 그냥 한 순간에 5초, 10초면은 진짜 뭐 500불, 1000불은 그냥 우습게 막 버는 시기였으니까 사실 당시에 저는 좀 나 소질이 좀 있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이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었죠.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 들어오신 지 한 2년 가까이 되고 계신데 초기에 좀 큰 돈을 이루셨잖아요. 네. 지금은 좀 어떻게 살림살이 괜찮으신지. 지금은 좀 살림살이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욕심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지금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100불에서 200불 정도만 안전하게 가져가자.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뭐 하루 200불 정도만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한 달이라고 하면 6,000불이라는 돈이잖아요. 그럼요. 6,000불이면 거의 한 7, 800만 원. 그러면은 웬만한 대기업 부장님 월급 정도 되지 않나요? 약간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복리로 가져가는 좀 액션을 취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이 멘탈적으로도 좀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큰 시드를 운영하게 되면은 사실 배율을 뭐 1배율로만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아무래도 이 시장에는 항상 청산이라는 위험이 반대매매라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10만 원 이거는 그냥 술 한 번 먹었다 치면 되는 건데 이제 말한 것처럼 뭐 몇천만 원 단위가 걸려 있으면 멘탈이 안 좋아지죠. 이게 잡혀 있으면 내가 손실이 한 30%만 나도 저도 약간 그랬었거든요. 저도 연달아 억대로 막 이렇게 매매를 하니까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30%랑 또 1억에서 마이너스 30%랑 10억에서 마이너스 30%랑 이게 똑같은 30%가 아니죠. 잘 알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좀 많이 그런 부분은 좀 고쳐지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시드를 크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일단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얘기하시다시피 뭐 한 단동 1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지고 돈 1000만 원 만들지 못하면은 사실 그 이상 큰 시드를 굴렸다고 했었을 때 이 시장한테 깨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작은 시드로 큰 시드 좀 만들어보는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연습은 좀 많이 하셨나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항상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매일 포지션을 가져고 갔었고 매일 작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좀 마음 아픈 얘기는 좀 그만하고 이제 어쨌든 이제 수익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꽤 잘 나오고 계시잖아요. 어떠한 계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나올 때까지 어떻게 계속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하셨는지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살짝 고리타분하지만 구독자분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근데 사실 정답은 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모든 매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성공 방정식이라는 게 사실 노페인 노게인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갈아 넣는 거 없으면 그쵸. 힘든 거 없으면 네. 많은 영상에도 항상 언급되는 사람이 있죠. 원효띠라고. 그분도 하루에 차트를 12시간 봤다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어느 분야든 간에 그 정도의 물리적인 시간을 갈아넣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좀 가져가기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딩이라는 시장에서도 내가 그만큼 많이 공부를 하고 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해야만 제가 잃은 돈을 복구할 수 있다라고 좀 강력하게 믿고 트레이딩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차트를 막 엄청 많이 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차트를 많이 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매매만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책만 열심히 볼 수도 있는 거고 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왜 하필 차트였었는지. 다른 부수적인 요인 다 빼고 이론 공부를 하더라도 이 차트에 대입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이미 다 그려진 차트에서 본다고 한들 뭐 누구는 이게 뭐 항상 후행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또 차트대로 공부를 하면서 이론으로 약간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매일 포지션을 잡으면서 배율 없이도 해봤던 이유는 제 몸으로 좀 익히기 위해서 감을 계속 익히기 위해서 차트를 계속 봤다. 그 이유 때문에라도 좀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죠. 누구는 뭐 매매 중독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제 스스로 이게 연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배우시는 분들 보면은 왜 저희가 막 지지저항이 뭐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 드려도 사실 지지저항에 대한 개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긋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보시면은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차트를 계속 보면서 이제 차트에서 자기가 직접 이렇게 계속 작도를 해봐야지 는다. 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네, 저도 지지 저항만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꼬박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모든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지지 저항을 한 번씩은 들어보고 자기가 한 번씩 그어봤을 것 같은데 이게 이미 그려진 차트에서는 당연히 보여지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대부분 하다 보면은 캔들이 몸통이 살짝 뚫렸다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꼬리만 남기고 올라가는 경우 있다 보니까 내가 그은 지지 저항이 맞나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추세가 맞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신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좀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지 저항을 좀 신뢰하게 되다 보니 내 기준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가기 위해서 지지 저항만 진짜 1년 팠었고 매물대를 이해하는데도 한 반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물대도 뭐 POC 지표 이런 것도 많은데 저는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남들이 그어놓은 거 보면은 그래 저거 누가 못해 그냥 맞지 그냥 이러고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 왜 뭐 수학 같은 거 들을 때 이거 뭐 문제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그냥 듣고만 있으면 그렇지 하고 넘어가. 근데 끝나고 다시 풀어봐 하면은 못 푸는 것처럼 아니면은 풀라고 하면 지지정 그어봐 하면은 대충 긋다가도 확신이 없어져요. 맞죠? 이게 많이 해봐야지 확실히 이 감이라는 것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지 매매를
매매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좀 많이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1년이나 걸릴 줄 몰랐어요, 사실.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인데 제가 좀 제 기준으로서 스스로 내가 지지저항 하나만큼은 이제는 자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까지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45도 추세선이라든지 지지저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들 모여 계신 방에도 가끔 차트 작도를 공유를 드리는데 제가 봐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보면 이상한 지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개인기를 많이 배우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볼 때는 그런 거 하나도 몰랐었는데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만에 이제는 둘이 차트 작도해놓은 거 보면 완전 다르거든요. 저는 되게 심플하게 그동안 이제 발전이 없었고 이 친구는 엄청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열정 있게 공부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차트 작도 1년 가까이 하셨다 하니까 그러면은 작도를 하라.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시겠죠? 여러분들 하실 건데 어떻게 작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좀만 공유를 해주시면. 굉장히 제가 코인이든 주식이든 이제 경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게 비트코인만 봐라. 처음에는 비트코인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주식이면 국내 주식, 나스닥이면 나스닥, 코인이면은 코인 중에서도 뭐 비트코인이랑 그 외 알트코인들 다 작도를 했습니다. 그 작도를 하면서 뭐 어떤 코인이든 어떤 주식이든 세력이 붙었으면은 세력이 붙은 이유가 뭔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지지 저항을 찾고 그 다음에 뭐 매물대를 쌓아가는 부분, 그리고 이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어느 기간 동안 매집을 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작도를 했었고요. 정말 제가 끝까지 다 세보진 않았는데 최소 500개 이상은 했었고 1000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보이는 캔들 패턴이라든지 혹은 비슷한 사례로 작년이던 재작년이던 세력이 붙었을 때 움직이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움직이는 메타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AI라든지 뭐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뭐 초전도체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주식 차트도 그쵸. 비슷하게. 네. 그러면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바이낸스 있는 거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때도 한 100몇 개, 뭐 한 200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거 진짜 지지정만 다 꺼놔가지고 그 TV에서 맨날 탁탁탁 틀면은 한 몇 달 안 보다가 다시 들어가도 지지정 다 꺼져 있고 이런 적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뿌듯하지 않나요? 그러고 나 열심히 공부했구나. 한 몇 달 있다가 내가 봤는데 내가 끄는 선에 딱 맞고 떨어져 있어. 아니면 반등에 있어. 이러면 기분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아마 진짜 최소한 한 1, 200개 이상은 그거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자, 최근의 성과 가장 많이 얼마까지 벌어봤다, 아니면 뭐 몇 %까지 벌어봤다, 이런 건 자랑해보고 싶다. 제가 뭔가 이 트레이딩 대회였다면은 뭐 심리적 압박감도 굉장히 심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대회에 나갔으면 그래도 1등은 한 번 하지 않았을까라는 수익률이, 제가 일주일 만에 19,000%를 달성을 했으니까 사실 그때는 매매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배를 쳐서 100배에서 200배 사이로 쳤었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가 해외여행 갔다 와서 한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만든 수익률이고요. 해외여행 아마 제가 강사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여행 갔었을 때도 그때 당시에 제가 여행 경비를 한 넉넉하게 한 250 정도 썼는데, 거기 가서도 트레이딩만으로도 한 5,000불로 정도는 벌어왔다 보니까 공짜로 여행 갔다 온 거죠. 그 19,000%를 얘기하셨는데 뭐 시드가 크진 않으셨던 거죠? 제가 진입한 시드가 대부분 뭐 20달러에서 50달러 요 사이로 운영을 했다 보니까 엄청 작게 들어가요. 50불로 그러면은 10,000불을 만드신 거네요. 10,000불이면 1,000,000원이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한 19,000불 정도 번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남들은 술 먹는 돈으로 2천만 원을 만드셨습니다. 저도 좀 배워야겠는데. 근데 이게 게임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이제 기계적으로 하자라는 좀 생각도 있었고, 소액이다 보니까 좀 과감하게 고배를 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또 플러스 시장이 당시에는 좀 따라줬기 때문에 롱만 쳐도 좀 많이 먹는 장세였습니다. 당시에는. 추세장이 확실히 좋긴 좋더라고요. 보니까 이제는 저랑은 좀 매매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본인만의 이 매매 철학을, 매매 원칙을 그러면 공유를 해줄 수 있으신지. 저는 아무래도 소액이지만 고배로 치기 때문에 스탑을 굉장히 좀 짧게 가져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좀 때에 따라서 격리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50불 정도 들어간다 하면은 50불이 그냥 금방 날아가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싶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좀 포지션을 여러 개 잡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군가는 비트코인 하나를 가지고 포지션을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좀 뭐 5만 원으로 한 포지션을 10개 정도 잡는 거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괜찮은 것들 같은 경우엔 비슷한 메타다. 그럼 그
그 포지션을 거의 다 잡습니다.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손가락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래소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아비트럼이면 아비트럼 혹은 디파이면 디파이 정도 이렇게 모아놓은 코인들 뭐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 들어가서 일단은 시장가로 다 긁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는 사실 좀 하다 보면 좀 생기는 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들어가고 좀 포지션이 좀 늦는 경우에는 차라리 배열을 아예 쓰지 않고 진입만 했다가 배열을 세게 바꿔버리면서 불타기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저한테 처음 배울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변한 걸 보면은 좀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래도 돈 버니까 좋죠. 그쵸? 돈 벌고 이제 썼을 때 기쁨이 좀 2배죠. 이게 결국은 잃는 것도 무서워하고 그렇다고 연습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를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 동기가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수강생분은 어떤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었는지. 이 투자라는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은 손실은 일부 감수를 하면서 이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시장이잖아요. 당연히 손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손실이 두려워서 진입을 못 한다고 하면은 사실 생각을 합니다.